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크게 상승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주식시장은 오늘 안타깝게도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S&P가 0.4%, 나스닥이 1.2% 하락하면서 지난주 회복한 주가의 상당 부분을 되돌렸고요. 전반적으로는 전 세계적 경기 악화가 눈에 띄면서 기관들에서도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게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올해 미국의 GDP 성장 전망치를 최초 예상치였던 3.8%에서 2.6%로 낮추었었는데 이걸 또다시 2.4%로 추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3년 전망치도 2.2%에서 1.6% 성장으로 낮추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국에서도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 전망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로존의 GDP 성장 예측치를 올해 4%에서 2.7%로 하향 조정했고 23년 전망치도 2.8%에서 2.3% 성장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역시도 제로 코비드 정책으로 인한 봉쇄의 피해가 즉각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1.1%를 기록했는데 이건 지난 2020년 2월 우한에서 최초로 코로나가 발생했던 당시 기록 이후 최악의 기록이고요. 산업 생산도 지난달 5% 상승해서 이번 달 마이너스 2.9% 하락으로 방향 자체가 꺾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미국,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생산 능력이 감소하고 경기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하필 그 타이밍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고 이게 안 그래도 오르고 있던 생산자 물가를 더욱 상승시킨 게 기업에 커다란 부담을 줬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로 중국이 제로 코비드 정책을 펼치면서 세계 1위 항구인 상하이 항구가 봉쇄됐고 이게 글로벌 공급난 악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러시아 전쟁과 제로 코비드 정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시장은 늘 앞날을 반영하기 때문에 종료 시점이 눈에 보인다면 그 부분을 미리 선반영해서 가격의 호재로 작용을 하겠지만 현재로선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분간 시장은 여전히 약세 분위기가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S&P 500은 고점 대비 19% 정도 하락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하락률이 20%를 넘기면서 공식적인 약세장에 진입하게 되죠. 약세장에 관해서는 바로 어제 올린 영상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는 이미 약세장에 진입을 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약세장이라는 걸 인정하고 상당 기간 주가가 약할 것이란 걸 상정해 두고 시장을 본다면 오히려 장기간 주식을 더 싼 가격에 오래 몰 수 있는 저축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약세장이 오히려 더 길어지는 게 나중에 크게 상승할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내 자산이 크게 불어나려면 지금 좋은 주식들을 더 많이 더 싼 가격에 최대한 모아두어야겠죠. 시장을 예측해서 잠시 빠져나가 있다가 나중에 들어와야지 하는 생각은 트레이더들이나 하는 것이죠. 장기 투자자는 그런 묘기를 부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돈 생길 때마다 열심히 모아야 합니다. 조정을 생각하고 묘기를 부리려는 투자자들이 결국 그냥 시장에 눌러 앉아있던 투자자들보다 더 큰 손해를 본다는 피터 린치의 명언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 다른 빅테크 주가보다도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장 큰 것은 역시나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관련된 이슈겠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하기 위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해 주식을 추가로 팔 수 있다는 우려, 주식은 더 팔지 않더라도 대주주의 지분이 상당 부분 담보로 잡힌다는 우려, 그 외에도 트위터 인수를 둘러싼 여러 법적 공방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 테슬라보다 트위터에 더 신경을 쓸 것이란 우려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예로 지난주 목요일 $670까지 내렸던 테슬라의 주가는 다음 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잠시 보류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급상승을 했죠. 그 이후 언론을 통해 머스크가 인수를 완전히 중단한 건 아니고 더 나은 조건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자 주가가 다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 부분 인과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봉쇄가 부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도 큰 리스크입니다. 기가상하이는 현재 하루에 1200대 정도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원래 기가상하이는 2500대 이상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게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난 거죠. 이번 주부터 정상화를 깨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제한된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상하이의 물류 봉쇄 역시도 계속되면서 원활한 원자재 수급이 되지 않아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추론에 불과하지만 현재 상하이의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이러한 정보들을 근거로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이미 자신의 2분기 인도량 예상치를 25만 대 수준으로까지 낮췄는데 이는 올해 초에 매우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였던 34만 대보다도 훨씬 낮은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예측에 반영해서 현재는 30만 대 수준으로 예측치가 내려와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흐름이 주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하이 봉쇄는 일시적인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 해결될 문제로 테슬라의 궁극적인 펀더멘털은 아닙니다만 일단 당장 눈앞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로 인해 올해 현금 흐름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생산 능력을 더욱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결정된 현재 시점에서 중국에서 언제든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리스크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여러 리스크들이 부각된다면 장기적인 펀더멘털에도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주가에도 그 리스크만큼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짧게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투자는 결코 사람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는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원칙에 의지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에 기대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 대중과 함께 감정에 우르르 휩쓸려 가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의 원칙과 확신이 없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말에 나의 투자가 좌지우지됩니다. 사람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의 원칙에 기대십시오. 제가 하는 말도 어디까지나 참고사항 정도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올바른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동기부여를 해주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투자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허허 벌판에 남겨진 한 마리 양이 돼서 늑대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지금 나의 투자 원칙은 무엇인가? 나는 나만의 투자 원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